함세웅 신부님이랑 저미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김영철 변호사 뒤를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때 제기동 성당에 있었을 때 제기동 성당에 김영철 변호사, 저 그리고 함 신부님 그리고 이제 개혁연대의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신부님들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제기동 성당으로 찾아 걸어온 등치 큰 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 사람이 그때는 특검 전이었는데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그때 그분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수사는 하겠다고 해서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거기에서 4조 원을 찾아냈어요. 저기 수뇌부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상품권을 놓고 갑니다. 누구한테 놓고 가냐면 황교안 부장검사한테 놓고 갑니다. 그런데 황교안 부장검사한테 놓고 가고 그 사건이 잘 무마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하고 돌아갔어.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그 수사 검사들이 그 수사하고 힘드니까 그 상품권을 주고 사모님들 옷 하나 사 입으라고 몇백만 원씩 이렇게 상품권을 줬는데 잘 받았냐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야. 너 니네들 열심히 수사했는데 아우 고생했네. 잘 받았어?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황교안이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철 변호사가 다시 상품권을 챙겨가지고 다시 갔어. 그랬더니 검사가 됐다고 이렇게 안 받았는데 황교안이 그걸 먹고 덮어준 거예요. 자, 황교안 걸어. 좋아. 그런 말들을 다 증거로 채택 안 했잖아요. 정영식이가. 그 이유가 그 단어들이야말로 이런 승계 작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럼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 현안이 없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날렸고 요거 이제 앞에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을 합병할 때 그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등장을 해. 엘리엇을 해결했어야 돼. 그래서 엘리엇 대책 마련 이런 게 다 안종범 수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다 관련된 거,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예요. 아니 청와대에서 왜 엘리엇 대책을 마련해? 엘리엇이 청와대를 공격했나? 아니잖아. 이 합병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엇은. 당시에 경제신문들 또 경제방송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물산이 이 해외 펀드인 엘리엇한테 삼성물산이 먹힌다. 우리 토종기업 삼성물산을 지키자.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론 작업을 했지. 여론 작업을. 어쨌든 그 안종범 수석의 엘리엇 대책이라는 또 단어가 등장해요.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이 삼성의 핵심 현안이었거든요. 근데 안종범 수석이 등장해요. 안종범 수석은 박근혜가 이재용을 만난 직후에 박근혜가 이런 얘기 했다면서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보태고 적었다는 거거든요. 그거 다 현안과 관련된 얘기예요. 전부 다. 독도 때 현안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안이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수첩을 날려버리는 거죠. 수첩 없다. 안정범 수첩은 제가 전권을 입수해가지고 시사인에 잘 해석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이 내용이 심플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이걸 현안이 없다고 하고 이걸 증거로 채택 안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사정을 보자면 그냥 눈 딱 감고 이정에 불리한 걸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다. 그런 다음에 현안 없다. 석방 이렇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연금이 3천억 손해를 봤어요. 실제로 대주주 일가 삼성전자 지배가 강화됐고 국민연금 손해를 보았다. 이게 판결문에 나와요. 명백하게. 그런데 정영식 판사가 다 무시했습니다. 1심에서 2심까지 저는 삼성 이 재판만 놓고 보면 잘 짜여진 각본 같아요. 그렇지. 예, 1심에서 어느 정도 줄여주고 놓고 가라. 그리고 2심에서 정리하고 이게 잘 짜여진 기획이었고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댓글 작업을 한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촛불 이후의 분위기, 문재인 정부 초기의 인기도 이런 적폐청산의 분위기를 쫙 가봐요. 이재용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랄지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숨을. 그래서 재판 주변에 특별히 삼성에 대한 댓글이 창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판사한테 야 댓글 봐라, 이거 기사 봐라, 기사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조선동화가 네, 그냥 쏟아지니까 판사한테 야 봐라, 그렇게 부담 없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거지. 응?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용 판결문은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재용 판결문은 이걸 인정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맨 위에 있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운 단어였잖아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라는 거 어렴풋이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매트가 근데 판결문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있지만 승계 작업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돈을 갖다 놓은 거는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국외 도피는 아니다. 국외 도피는 아니다. 그럼 재산 비슷한- 국외 그러니까 도피는 아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국어인데 응. 요약하면은 이재용 승계에 도움은 됐지만은 작업은 없었다 이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업을 걸었는데 작업이 없었대.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직접 간접 유리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박근혜 부담이- 때 현안은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그러면 MB 때 현안은 뭐였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연관시키면 뭐냐면은 두 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MB 때 작업 하나, 박근혜 때 작업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때 작업 이전에 MB 때 작업은 첫 번째는 이재용이 SDS랑 에버랜드 대주주 만들기 작업입니다. 하나로 만들면. 승계가 가장 큰 현안이었죠. 그렇죠. 네. 요거 만들려고 하다가 이건희 회장이 재판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한테 에버랜드 SDS 대주주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여기 박근혜 때는 이미 SDS 에버랜드 대주주가 된 상태였고 이명박 때는 이걸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거에 걸려가지고 이건희 배임죄가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걸 특사로 풀려주다가 MB에게 또 변호사 대납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리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했던 일이었는데 그 삼성 그 김용철 변호사의 그 비자금 의혹 때문에 삼성 특검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조여오면 조여올수록 이 삼성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어요. 이명박은 쾌재를 부른 거죠. 쾌재. 그래요. 왔다 왔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고문 변호사가 함세웅 신부님인데 함세웅 신부님이랑 저미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김용철 변호사 뒤를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때 제기동 성당에 있었을 때 제기동 성당에 김용철 변호사 저 그리고 함 신부님 그리고 이제 개혁연대의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신부님들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제기동 성당으로 찾아 걸어온 등치 큰 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 사람이 그때는 특검 전이었는데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그때 그분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수사는 하겠다고 해서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거기에서 4조 원을 찾아냈어요. 4조 원을 찾아냈고 근데 그 특별수사본부가 잘 굴러갔었어요. 그때는 박한철이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박한철이 특별수사본부장이었고 그거에서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삼성이 특검까지 갔어요. 저희가 바라던 바였는데 특검까지 갔는데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그런데 특검이 거기에서 계속 말아먹습니다. 다 정리하고 특검의 그 차명계좌, 범죄 다 덮어주고 거기에 다 삼성한테 몰아줬습니다. 무슨 특검이었죠? 그때는 조준웅 특검이었어요. 조준웅 특검. 조준웅 특검이었는데 그 특검이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 말아먹고 그 국세청, 검찰을 무력화시킨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 검찰과 국세청을 무력화시켜준 것은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걸려있는 게 많았어요. 특검에서 그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차명계좌 비자금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속이에요. 그리고 추징금 몇 조였을 거예요. 자, 4조가 나왔기 때문에 추징금은 2조예요. 다른 세금 빼고 심플하게 가진 받고. 것만 2조예요. 2조를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다 돌려줬어요. 다스 변호비용 대납
이거 끼켜봐야 40억 원이에요. 내가 2조를 세이브해. 최소한. 그런데 40억 내요? 거래가 안 맞아, 이게, 거래가. 자, 이명박 정권에서 이재용의 현안들은 이렇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달랑 40억, 30억 그 변호사 대납 하나로 퉁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각하가 생각해보세요. 40억짜리 대납을 했는데 10억 남았다고 해가지고 미국 가서 찾아오라는 사람 아니야. 근데 삼성이 그 정도로 꼼꼼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4조에서 최소한 2조 과징금을 내는데 그걸 안 내게 해줬어. 2조를 안 내게 해줬으면 뭐 줘야지, 씨발. 2조에 상응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4조 원 넘게 비자금을 찾아가지고 차명 계좌를 찾아가지고 뭘 했냐면요. 이건희한테 돌려줬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제 특검이 조준웅을 왜 그딴 조준웅을 갖다 특검으로 세웠느냐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 명의 후보는 더 심각해요. 그 정홍원 아시죠? 퇴임을 못했던 그런 국무총리 그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이 누구냐? 고영주. 아주 진짜 이게 뭐 말하자면은 조준웅은 차라리 된 똥이었고 요 나머지 둘은 야, 묽은 똥이었어요. 용민아, 이렇게 해야지. 여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준웅은 이제 말하자면 조준웅은 따라해 보세요, 변호사님. 아니, 이렇게 변호사님 공청회 하시는 분이야. 예, 자꾸 그럼 너무 끌어내리고 있어. 이게 어떻게 풀리지 안 풀리네 이게. 예.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자, MB 때 삼성의 현안이 승계가 가장 컸고 나머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승계도 그렇고 그 비자금 털어준 것만 해도 너무 삼성 큰 특검이 건이에요.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그 큰 건. 40억의 그 상납금 파고들면은 이재용 승계 작업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4조 원 넘게 있었고 그때 떡값 검사들 우르르 나왔어요. 그때 떡값 검사들 엑스파일도 그때 나온 거야. 네, 그 엑스파일도 그때 나왔고요. 자, 보세요. 그때 떡값 검사 어떤 건이 있었냐면은 서울 북부지검이었습니다. 북부지검이었는데 삼성의 고위 임원들, 그러니까 김땡땡, 이건 뭐 성매매니까 김땡땡, 이땡땡 해가지고 고위 임원들이 난교 파티를 벌였어요. 어떤 그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난교 파티를 벌려요.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성매매로 이렇게 걸렸지 않습니까? 거기 윗사람들 다 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난교 파티를 벌이는데 그 난교 파티에 아가씨를 대는 그 마담이 있었는데 마담이 됐는데 너무 난잡하게 놀고 너무 심하게 해서 애들을 다치게 하니까 얘가 초등학교 친구인 검사한테 일렀어. 야, 삼성 애들이 너무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망가뜨리고 돈을 많이 주는데 애들 망가뜨린다 해서 일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검사가 아주 대가 센 검사야. 대통령과에 대하여 나와가지고 막 대를 부리던 그런 검사예요. 그 사람은 나오면 수사를 하는 아주 그냥 강직한 검사였어요. 그래서 수사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니까 야, 그거 못하게 해라. 그때 김용철 변호사가 나섭니다. 뭘 가지고? 삼성의 SS 패션 상품권을 가지고 검찰에 갔어요. 가가지고 자, 저기 수뇌부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상품권을 놓고 갑니다. 누구한테 놓고 가냐면 황교안 부장검사한테 놓고 갑니다. 그런데 황교안 부장검사한테 놓고 가고 그 사건이 잘 무마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하고 돌아갔어.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그 수사 검사들이 그 수사하고 힘드니까 그 상품권을 주고 사모님들 옷 하나 사 입으라고 몇백만 원씩 이렇게 상품권을 줬는데 잘 받았냐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야. 니네들 열심히 수사했는데 아우 고생했네. 잘 받았어?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황교안이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용철 변호사가 다시 상품권을 챙겨가지고 다시 갔어. 그랬더니 검사가 됐다고 이렇게 안 받았는데 황교안이 그걸 먹고 덮어준 거예요. 자, 황교안 걸어. 좋아. 자, 그게 에피소드였습니다. 이게 우리 삼성 얘기하면 3박 4일을 이런 에피소드로 다 채울 수 있어요. 야. 자, 그때 떡값 검사를 줬다고 김용철이가 자기 역할은
구조본에서 검사들을 관리하는 게 자기 역할이었다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대고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변호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앞으로 나아갈 바를 나는 앞으로 어디에 가서 활동해야 하는가. 변호사님 오늘 마무리 좀 해주시죠. 1차적으로 그러면. 아 근데 이- 설명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이 현안들, 그러니까 현안들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한 거고요. 그 위에 삼성의 현안 그리고 이명박과의 거래는 엄청난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승계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얘기한 4조가 나왔는데 2조의 과징금 털어준 거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명박 때. 이명박 어시구나 했겠지. 왔어. 응? 자. 위기는 돈 버는 기회다.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건 달랑 40억짜리 하나 나온 거예요. 네, 다스 변호 비용 대납했다고 삼성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다 이건희 회장이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한테는 껌값도 안 돼요, 진짜. 네, 다 했다고 막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했어요. 그래서 특사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나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라든가. 근데 이게 막상 나오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네요. 그때 그때 최근 같이 이제 방송하신 게 있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방송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거 다스가. 이게 블랙하우스에도 TV에서- 나오십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근데 거기는 이제 밀폐된 공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게 편하게. 거기는 그냥 했는데 점잖은 말만 하고 나왔거든요. 여기처럼 야 씨발 씨부랄 막 다 너이 죽어버리고 새끼야! 여기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예. 여러분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끝난 다음에. 네. 변호사님 다음번에도 또 오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자, 이상우 변호사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도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앞으로 이제 MB하고 삼성 앞으로 계속 다루겠고요. 각하가 이제 포토라인을 쓰고 나서 각하가 이제 해결되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삼성과 최순실, 삼성과 무엇 계속 다뤄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연금이 3천억 손해를 봤어요. 실제로 대주주 일가 삼성전자 지배가 강화됐고 국민연금 손해를 보았다. 이게 판결문에 나와요. 명백하게. 그런데 정영식 판사가 다 무시했습니다. 1심에서 2심까지 저는 삼성 이 재판만 놓고 보면 잘 짜여진 각본 같아요. 그렇지. 예, 잘 짜여져요. 1심에서 어느 정도 줄여주고 놓고 가라. 그리고 2심에서 정리하고 이게 잘 짜여진 기획이었고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댓글 작업을 한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촛불 이후의 분위기, 문재인 정부 초기의 인기도 이런 적폐청산의 분위기를 쫙 가봐요. 이재용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랄지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숨을. 그래서 재판 주변에 특별히 삼성에 대한 댓글이 창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판사한테 야 댓글 봐라. 이거 기사 봐라. 기사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조선동화가 네, 그냥 쏟아지니까 판사한테 야 봐라. 그렇게 부담 없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얘기, 바뀌었다 이거지. 응?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용 판결문은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재용 판결문은 이걸 인정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맨 위에 있는 거 이 수사했는데 아우 고생했네. 잘 받았어.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황교안이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철 변호사가 다시 상품권을 챙겨가지고 다시 갔어. 그랬더니 검사가 됐다고 이렇게 안 받았는데 황교안이 그걸 먹고 덮어준 거예요. 자, 황교안 걸어. 좋아. 그런 말들을 다 증거로 채택 안 했잖아요. 정영식이가 그 이유가 그 단어들이야말로 이런 승계 작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럼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 현안이 없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날렸고 요거 이제 앞에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을 합병할 때 그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등장을 해. 엘리엇을 해결했어야 돼. 그래서 엘리엇 대책 마련 이런 게 다 안종범 수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다 관련된 거,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예요. 아니 청와대에서 왜 엘리엇 대책을 마련해? 엘리엇이 청와대를 공격했나? 아니잖아. 이 합병을 그거 되게 어려운 단어였잖아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라는 거 어렴풋이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메리트가 근데 판결문입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있지만 승계 작업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돈을 갖다 놓은 거는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국외 도피는 아니다. 국외 도피는 아니다. 그럼 재산 비슷한 국외 거니까 도피는 아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국어인데 요약하면은 이재용 승계에 도움은 됐지만은 작업은 없었다 이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업을 걸었는데 작업이 없었대.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직접 간접 유리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박근혜 때 현안은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그러면 MB 때 현안은 뭐였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연관시키면 뭐냐면은 두 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MB 때 작업 하나, 박근혜 때 작업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때 작업 이전에 MB 때 작업은 첫 번째는 이재용이 SDS랑 에버랜드 대주주 만들기 작업입니다. 하나로 만들면. 승계가 가장 큰 현안이었죠. 그렇죠. 네. 요거 만들려고 하다가 이건희 회장이 재판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엇은. 당시에 경제신문들 또 경제방송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물산이 이 해외 펀드인 엘리엇한테 삼성물산이 먹힌다. 우리 토종기업 삼성물산을 지키자. 뭐 그런 말도 안 그런 되는 여론 작업을 했지. 예. 여론 작업을. 말도 안 어쨌든 되는. 그 안종범 수석의 엘리엇 대책이라는 또 단어가 등장해요.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이 삼성의 핵심 현안이었거든요. 근데 안종범 수석이 등장해요. 안종범 수석은 박근혜가 이재용을 만난 직후에 박근혜가 이런 얘기 했다면서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보태고 적었다는 거거든요. 그거 다 현안과 관련된 얘기예요. 전부 다. 독대 때 현안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안이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수첩을 날려버리는 거죠. 수첩 없다. 안정법 수첩은 제가 전권을 입수해가지고 시사인에 잘 해석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네, 이 내용이 심플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이걸 현안이 없다고 하고 이걸 증거로 채택 안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사정을 보자면 그냥 딱 눈 딱 감고 이재용의 불리한 걸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다. 그런 다음에 현안 없다. 석방 이렇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함세웅 신부님이랑 저미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김영철 변호사 뒤를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때 제기동 성당에 있었을 때 제기동 성당에 김영철 변호사 저 그리고 함 신부님 그리고 이제 개혁연대의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신부님들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제기동 성당으로 찾아 걸어온 등치 큰 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 사람이 그때는 특검 전이었는데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그때 그분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수사는 하겠다고 해서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거기에서 4조 원을 찾아냈어요. 저기 수뇌부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상품권을 놓고 갑니다. 누구한테 놓고 가냐면 황교안 부장검사한테 놓고 갑니다. 그런데 황교안 부장검사한테 놓고 가고 그 사건이 잘 무마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하고 돌아갔어.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그 수사 검사들이 그 수사하고 힘드니까 그 상품권을 주고 사모님들 옷 하나 사 입으라고 몇백만 원씩 이렇게 상품권을 줬는데 잘 받았냐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야. 너 니네들 열심히